오전에 했었던 거 잠깐 저희가 객체 특징들을 보면, 객체는 뭐 숫자나 문자열이나 뭐 리스트 튜플 이런 것들을 다 객체라고 불러요. 함수도 객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객체들은, 어, 다, 어, 객체들은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변수의 객체를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어요. 아규먼트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함수가 객체를 리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사용될 수 있어요. 여기서 객체를 함수로 바꾸면 함수는 이 모든 특징들을 다 갖습니다. 변수에 함수를 할당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전에 살펴봤었죠. 어떤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함수 자체를 아규먼트로 줄 수도 있었어요. 줄 수도 있었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전에 한 내용이었었고요.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함수를 내부 함수 혹은 함수 내부에 있어서 내부 함수 또는 지역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희가 한꺼번에,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를 추가를 할게요. 우선 내부 함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함수. 그리고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 이렇게 제목을 넣을게요. 우선 그 내부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그냥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펑션이다. 그래서 내부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지역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 안에만 존재한다. 네,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용어예요. local function이라고도 하는데, 내부 함수의 정의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함수를 내부 함수 혹은 지역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함수 내부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것도요, 선언된 함수 안에서만 호출할 수 있어요. 선언된 함수, 바깥쪽 함수가 되겠죠. 외부 함수, 안에서만 호출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함수의 바깥에서는 호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언된 함수 바깥에서는, 선언된 함수, 바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함수 바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되어지는 함수죠. 그래서 지역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함수 안에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서 내부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되어지고 바깥에서는 사용이 될 수가 없어서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되어지니까 지역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개념입니다. 내부 함수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내부 함수는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지역 변수에는 파라미터도 포함을 합니다. 바깥쪽 함수에, 바깥쪽 함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들은 내부 함수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사실 그 내부 함수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을 하면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코드를 예제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def make incrementer라고 할게요. 숫자 n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인크러먼트라고 하는 뜻은 뭔가를 증가시키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뒤에 OR이 붙어 있는 거는 증가시켜주는 사람, 증가시켜주는 기계,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인가 증가시켜주는 어떤 도구를, 증가시켜주는 도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함수예요. 함수 이름 자체가. 함수 안에서 def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내부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인데, 함수 안에서 이렇게 def 할 수 있어요. add n이라고 할까요? x라고 할게요. x. 얘는 return을 하는 함수예요. return을 하는 함수인데, 무엇을 리턴하냐면 x 더하기 n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리턴문이 또 있어요. 바깥쪽에 리턴문이 있는데 add n을 리턴하겠다. 이렇게. 자, 이 문장이 함수 객체를 리턴하는 문장이에요. 자, 요 하나에서 내부 함수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이기도 해요. 그 두 가지를 요 하나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실행을 할게요. 일단 실행을 하면 바깥쪽에 함수 이름이 있어요. 이 함수 이름은 우리가 다른 셀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수 안쪽에 있는 함수 이름은요, 바깥쪽 셀에서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곳은 함수 안쪽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add 여기 def 이렇게 함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함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dd n 이렇게 하고 아규먼트가 있잖아요. 그럼 아규먼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줘야지라고 하면 이거 안 돼요. 에러가 발생하죠. 에러의 내용은요. 네임 에러. 에러의 이름은 네임 에러예요. 이름, 이름과 관련된 오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요. add n은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다. 그 얘기는 함수를 지역 함수는 지역이 아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 이름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이름이 유효한 범위는 add n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유효한 범위는 함수 내부에서만 이 이름이 유효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언된 함수 바깥에서는 호출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내부 함수 또는 지역 함수. 지역 함수는 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약에 얘가 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00이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맞아요? 어. 호출된다고 치고. 자, 그럼 얘가 리턴을 해야 되는데, 자, X는 알아요. 100이라고 알아요. 그죠? 근데 N은 없잖아요. N이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선언된 적이 없어요. 음. 이 함수만 보면, 이 함수만
떨어뜨려 놓고서 보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함수예요.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선언된 적도 없는데, 파라미터에다가 n을 더해서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가 동작할 수 있어요. 왜 동작할 수 있냐면, 이 안쪽에서는 동작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안쪽에서는요, 누군가가 이 함수, 바깥쪽에 있는 make incremental라고 하는 걸 호출을 했겠죠. 누군가가 얘를 먼저 호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얘를 호출할 때 여기에 아규먼트를 줄 거잖아요. 뭐 숫자 2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함수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아규먼트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n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위쪽에서 제가 내부 함수는 바깥쪽 함수의 지역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 어, 바깥쪽 함수의 지역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 지역 변수.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예요. 파라미터는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함수에서 선언하는 변수죠. 파라미터는 요 안에서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수가 끝나면 없어지는 거, 그 변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make incremental이라고 하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지역 변수고 그 지역 변수를 내부 함수는 그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그 내부 함수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렇게 볼게요. make increment는 뭔가 리턴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리턴의 위치 되게 중요합니다. 아, 네 번째 줄에 있는 리턴은요, 안쪽에 있는 함수가 리턴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블록 안에 있으니까. 자, 여기는 들여쓰기가 한 번이에요. 그죠? 여기는 들여쓰기가 두 번이고, 여기는 한 번이죠. 이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리턴은 make incremental가 리턴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호출하고 나면 그 결과를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겠죠. 리턴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뭐라고 할 거냐면 변수 이름을 플러스 2라고 할 거예요. 변수 이름을 플러스 2라고 하면서 make incremental 그리고 2라고 할 겁니다. 자, 이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코드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2라고 하는 숫자를 아규먼트로 줬죠. 이렇게. 그럼 n은 2가 되겠죠. 2.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함수는 x 더하기 2를 리턴하는 함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어. make incremental을 호출하면 아규먼트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때 add n이라고 하는 함수는 x 더하기 2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냥 함수인 거예요. 함수인데 x 더하기 2를 리턴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 함수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리턴한 거죠. 그러니까 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를 리턴을 한 거예요. 그거를 플러스 2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생겨났는데 그 객체는 펑션 객체예요. 펑션 객체. 이 안쪽에 있는 펑션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바깥에서도 얘를 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내부 함수는 바깥에서 일반적으로는 호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단독으로 호출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 이름으로 호출할 수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얘를 리턴 받을 수 있으면, 리턴 값을 변수에 저장해서 그 녀석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는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함수니까 여기다가 100, 얘는 무엇을 리턴하는 걸까요? 100 더하기 2를 리턴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변수 이름을 플러스 1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함수는 make incremental argument로 10을 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플러스 10을 함수처럼 호출을 해요. 똑같이 100이라고. 그럼 이번에는 얘는 1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리턴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어디에 줬어요? make incremental한테 줬죠. 그죠? 그러면 make incremental가 이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런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리턴을 해주겠죠. 이 함수를 여기다 리턴을 해줄 거잖아요. 그죠? 이때 만들어지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def, add, n인데 x가 있으면 return x 더하기 n이 얼마예요? n이 10이죠. 이런 함수가 만들어진 거죠. 음. 여기 아규먼트 10을 줬으니까 이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얘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100을 줬죠. 그럼 여기에 1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리턴해주는 거는 100 더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이 110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근데 사실,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진 녀석들이 꽤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보시면,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진 녀석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까지 만들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내부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함수를 리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한 함수로 최대한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해본 건데 사실은 굉장히 더 복잡한 로직을 수행하는 그런 함수들이 내부 함수로 만들어지고 내부 함수를 리턴하는 녀석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패턴, 이런 패턴으로 만드는 녀석들이 있다라고 하는 패턴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혹시 이 코드가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다가 3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0을 넘겼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괄호가 있는데 또 괄호가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건 아시겠죠? make increment라는 함수한테 3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주면서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쪽으로 이렇게 갔겠죠. 그죠? 그럼 make incrementer가 이 자리에 무엇인가를 반환을 해줬겠죠. 그죠? 반환을 해줬겠죠.
무엇을 반환했을까요? 반환해 준 거는 함수를 반환해 준 거예요. 어떤 함수냐면 아규먼트를 한 개만 갖는 함수예요. 그런데 얘가 리턴해 주는 값은 x 더하기 얼마? 3. 얘가 아규먼트로 간 거니까. 그죠? 얘가 아규먼트로 간 거니까 make 인크리멘터 안에서 어떤 함수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함수는 x 더하기 n이었잖아요. x 더하기 n이었잖아요. x 더하기 3을 리턴하는 함수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어,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함수잖아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떻게 해요? 함수를 호출할 때 괄호 그리고 아규먼트 넘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코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요, 첫 번째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여기까지의 결과값이 어떤 또 다른 함수. 그 함수한테 아규먼트 100을 주면서 함수를 또 한 번 호출한 거예요. 사실 위쪽 보세요. 다를 게 없죠.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얘잖아요. 그죠? 근데 플러스 2는 여기까지의 결과가 플러스 2잖아요. 맞아요? 그럼 플러스 2라고 써진 자리에 make incremental 호출 2라고 여기에 그대로 쓰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이 코드가 이 자리에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구조 아닌가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플러스 10이라고 써져 있는 자리 대신에 이 코드를 여기다 그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랑 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교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복사를 한 코드가 될 수도 있는데 음, 그런 코드들 중에 이런 코드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쪽에 내부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함수를 호출하면 얘가 함수를 리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리턴 받은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하는 거다. 이거는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법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짠 코드들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코드를 만들어 가시게 될 거예요. 교재에 있는 코드를 따라하든, 뭐, GPT가 만들어주는 코드를 따라하든, 그런 코드를 따라하게 될 텐데, 얘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서 따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거는 함수 이름이고 괄호를 썼다는 얘기는 그 함수한테 아규먼트를 주면서 함수를 불렀다는 얘기고 함수를 부르면 함수가 리턴을 해줬을 거란 얘기고요. 근데 그 리턴 값에서 다시 호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리턴 값에서 다시 호출을 했다는 얘기니까 make incremental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 값 자체가 함수라고 하는 객체겠구나. 또 다른 함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함수가 객체로서 갖는 특징들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함수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에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선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리턴할 수도 있다. 지역 함수를 리턴하게 되면, 그러면 지역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지역함수를 리턴하지 않으면 지역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 거고, 없는 거고, 지역함수를 리턴하게 되면 바깥쪽에서 그 지역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람다 표현식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 거냐면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게 람다 표현식이에요. 자, 우리가 오전에 만들었던 함수들 중에서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는요, 두 개의 아규먼트는 숫자로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규먼트는 어떤 다른 함수를 아규먼트로 받는 그런 함수였었어요. 그래서 calculator가 리턴해주는 값은 이 함수를 직접 호출해서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을 리턴하도록 만든 함수였었어요. 그러니까 계산기 자체가 계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덧셈을 할 건지 뺄셈을 할 건지 곱셈을 할 건지 나눗셈을 할 건지 비교 연산을 할 건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능들은 아규먼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면 어, 계산기는 이 구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해주는 일을 그대로 리턴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 함수를 만든 거죠. 자, 이 캘큘레이터를 호출한 부분들을 보세요. 캘큘레이터를 호출하기 위해서 함수를 전달해야 되니까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름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규먼트로 줬어요.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요. 얘를 아규먼트로 줬어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결국은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기다가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넣으려고 하니까 복잡한 문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def도 필요하고 함수 이름도 필요하고 파라미터 선언도 필요하고 무엇을 리턴하는지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어, 꽤나 많은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어주는 문법으로 함수를 만들어야 이 이름 하나를 여기다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함수를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함수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같은 기능을 여러 번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같은 기능을 필요할 때마다 같은 기능을 불러서 결과를 받아보고, 부르면 결과를 받아보고, 이거를 하기 위한 게 함수인데, 여기서 함수를 만든 목적은 얘를 여기다 넘기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is greater와 같은 그런 함수를 부른 적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곳에서 이런 함수들을 부른다라고 한다면 아규먼트로 넘기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의를 해놓고 아규먼트로 주기도 하고 따로 호출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단지 일회성으로만 사용이 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넣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되어지는 건데 그거를 굳이 함수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거를 조금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문법이 람다 표현식이에요. 그리고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만들어주긴 만들어주는데 일회용 함수예요. 일회용 함수. 네. 그런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제목으로 만들 거고요. 큰 제목으로 만들 거고 람다 표현식이라고 할게요.
이거 오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람브다가 아니고요. 람다. B는 발음이 안 됩니다. 람다 표현식은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름이 없는 함수를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def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 이름 선언 없이 파라미터와 어, 파라미터 선언과 리턴값, 반환값, 리턴값 또는 반환하는 값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파라미터 선언과 반환값 또는 반환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함수는 함수예요. 그래서 람다 표현식도 함수이기 때문에 람다 표현식은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요.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어요. 주로 람다 표현식이 사용되는 곳은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변수에다가 람다 표현식을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람다라고 전달하는 목적으로 주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람다 표현식의 문법. 이거는 문법인데요. 문법인데, 문법을 위쪽으로 쓸까요? 여기다 하지 말고, 위쪽에다가 할게요. 람다 표현식은 람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을 선언을 합니다. 필요한 개수만큼 파라미터들을 선언을 하고요. 콜론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익스프레션, 어떤 식을 만들어줘요. 식이 될 수도 있고 값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람다 표현식의 문법이에요. 이렇게 작성하는 문법을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고요.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없죠.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만 표현을 한 거예요. 몇 개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리턴한다.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은, 파이썬에서의 람다 표현식은요, 복잡한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가 있으면 리턴 값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람다 표현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을 선언하는 부분이 없어요. 함수와는 다르게 이름을 선언하는 부분이 없어요. 파라미터 선언 부분은 있고요. 리턴 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있어요. 네, 이게 람다 표현식입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함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써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반드시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def. 그 다음에는 함수 이름 만들어주기.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선언. 그 다음에 컬러. 그리고 실행할 문장. 만약에 return x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그냥 무조건 x를 주면 더하기 1만 해서 리턴하는 함수. 이게 함수 선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이 이름으로 부르면서 x 자리에다가 아규먼트를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거를 주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으로 만들고요. 위와 똑같은 함수를 람다로 만들어 볼게요. 람다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그랬죠? 변수 이름을 먼저 만들게요. 람다, 람다. 파라미터가 몇 개 있어요? 파라미터가 한 개. 리턴 값은 x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을 비교해 보세요. 어, 수학에서 함수를 표현할 때, 뭐, fx는 x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f는 함수인데, x를 주면 x 더하기 1이 리턴된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 두 개가 전부 다 그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어, 두 개가 전부 다. 어, 이거는 여기 아규먼트라는 의미로 쓴 거고, x 더하기 1이 리턴 값이다라는 걸로 쓴 거고, 함수입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들어가면 x 플러스 1이 나온다. 어, 둘 다 함수 표기법이란 말이에요. 자, 얘가 뭐랑 비슷해요? 얘랑 비슷하죠. 얘랑 비슷한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의미로 람다라고 쓴 거고요. 어, 여기서는 화살표를 썼지만 화살표 대신에 x가 들어가면 x 플러스 1이 반환된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람다라고 하는 거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함수인데 x가 들어가면 x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런 함수 표기 방법을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람다 표현식. 위쪽에 있는 함수 표현식과 다른 점은 위쪽은 함수 이름이 있죠. 함수 이름이 있죠. 여기서는 함수라고 알려주기만 했지 함수 이름은 없잖아요. 그죠?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만들 때 파라미터 선언까지 끝나면 콜론을 쓰거든요. 콜론을. 그 다음에 문장을 쓰죠. 람다 표현식에서도 그래서 여기를 화살표로 안 쓰고 콜론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언어들은 몇 가지 언어들은 똑같은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 콜론 대신에 화살표를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콜론을 사용합니다. 파이썬은.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함수 선언을 간단하게 쓴 게 람다예요. 근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얘를 부를 수가 없겠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얘를 부를 수가 없어서 얘를 변수에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람다라고 하는 객체는 변수 이름을 갖게 되죠. 얘를 함수 이름처럼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얘를. 자, 일단 프린트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프린트해 보고요. 자, 뭐라고 나오죠?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플러스 1 변수에 있는 객체가 무엇인지 출력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펑션이라고 나오죠. 그죠? 펑션인데 원래는 펑션 뒤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서 람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자, 펑션이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이름으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주면 리턴 값은 101이 되는 거죠. 플러스 1은 이 람다예요. 그럼 이 x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x가 여기 x로 가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100.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x로 가는 거예요, x. 그럼 무엇을 리턴해 주는 거다? 100 더하기 2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와요? 함수 호출한 곳으로. 결국 람다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인데, 어, 또 다른 표현식일 뿐인데, 단독으로는 사용하기가 힘들고, 변수의 할당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리고 함수가 간단한 경우에, 파라미터와 리턴 값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간단한 경우에,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하고 변수의 할당에서 그 녀석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함수를 람다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조금만 더 하고, 그,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위해서 만든 적이 있어요. 1, 1하고 2 숫자를 주면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면서 덧셈 해주세요, 뺄셈 해주세요, 곱하기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이 자리에 세 번째 자리에 뭘 넘겨야 되는 거였었어요? 함수를 넘겨야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 캘큘레이터를 부르기 전에 먼저 def 하고서 함수를 먼저 만들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자리에서 람다라고 쓰는 거예요. 람다는 아규먼트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아규먼트 두 개짜리여야 돼요. 아규먼트 왜 그러냐면 이 세 번째 아규먼트에 있는 이 함수는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서 어떤 리턴 값을 줄 수 있는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가 파라미터가 두 개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두 개를 쉼표로 그 다음에 콜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빼기 해볼까요? x 빼기 y. 자, 이렇게 하면 캘큘레이터가 2를 람다의 x한테 주고 2는 람다의 y한테 줘서 무엇을 리턴한다? x-y를 리턴하는 함수인 거예요. 이 한 줄에서 다 모든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위에서 위쪽에서 볼까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캘큘레이터 1, 2, 마이너스 이렇게 넘겼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캘큘레이터가 1 빼기 2를 계산해서 리턴을 해줬죠. 그죠? 이 함수가 아규먼트 두 개를 가져야 되고 값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작성한 거를 밑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람다 표현식 하나로 끝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전부 다 람다 표현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하고 2를 주는데 람다로 계산하겠다. x 곱하기 y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하면 1 곱하기 2를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캘큘레이터 1하고 2인데 람다 x하고 y가 있으면 x 나누기 y를 리턴하겠다. 이러면 1 나누기 2가 돼서 0.5가 되는 거예요. 아까 x가 크냐 y가 크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함수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캘큘레이터 1, 2, 람다 x와 y가 파라미터로 있으면 x가 y보다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러면 여기서는 false라고 리턴하겠죠. 이렇게 함수를 바깥에서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함수를 만들면서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람다 표현식의 목적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람다 표현식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서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하고 암호처럼 생각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니까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을 할 건지가 예상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값은 x로 들어가고 두 번째 값은 y로 들어가서 x-y가 리턴되는 함수. 두 번째 캘큘레이터는 x는 1이 되고 y는 2가 돼서 x 곱하기 2가 리턴되는 함수. 세 번째 함수는 x가 1이고 y가 2일 때 1 나누기 2가 리턴되는 함수. 마지막 함수는 x가 1이고 y가 2인데 x가 y보다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래서 false를 리턴하는 함수. 실제로 캘큘레이터 안쪽 내부의 코드는 모르겠지만 얘가 무엇을 리턴할지가 그냥 코드를 보고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함수의 문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요거 잘만 쓰면은요 되게 편해요. 익숙해지셔가지고 잘 쓰면 되게 편리한 그런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파이썬에서 람다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함수의 그런 예를 보여드리고요. 예,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